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상쾌한 아침 되시고요. 상쾌한 하루 되시고 새로운 한 주 화끈하게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암호화폐 소식도 저희 코인키스와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또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새벽간에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는 가격이 살짝 또 소폭 또 하락이 있었죠. 이 기술적인 이유와 이슈적인 이유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이 발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것은 9일에 의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때 이 제롬 파월이 입을 열 텐데 어떤 말을 하게 될지 하나하나씩 제가 여러분께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소송으로 인해서 급등 또는 폭등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저는 라이브 방송, 생방송을 켤 테니까 그거 저희와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 화끈하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딱 눌러두시면 바로 야심한 밤에 멋진 야경과 함께 바로 방송 켜겠습니다. 원하신 분들. 그러면 진짜 980원이 될지 몰라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잠이 다 깰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 고량주 과정도 또 활발하게 다시 또 가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원하신 분들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지만 여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또 달콤한 열매를 또는 결실을 맛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입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박성땡님, 네, 고량주, 네, 업그레이드 환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맥주형 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하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제일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바로 신규로 바로 오시는 분들, 우리 윤태땡님을 비롯한 분들도 네, 환영합니다.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오셔서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FOMC 의장이요, 현지 시간 9일과 10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네요. 청문회에 섭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일단은 시장에 던진 불확실성은 이것이었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에 던져졌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격으로 반영이 됐었고, 이제 마운트 곡스라든지 독일 정부 매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묻히긴 했지만 거기에 다 포함된 그 급락을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 맛봤고, 이제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을 시장이 제일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또 신선함이 떨어지면 또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장이 충격을 주지 못하거든요. 변동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 딱히 뭐 움직임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이따가도 제가 CPI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서는 잘 움직이시면 되겠다. 이게 무조건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지만 가격만 보고 뭘 움직이거나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가격이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시 또 이렇게 소화 매물이 나오고 있다면 나오는 이유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 이렇게 소폭 조정이 미세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발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발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또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CPI 1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8시 30분이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1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밤 9시 30분에 CPI가 발표됩니다. 청문회 이후에 바로 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잠 못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CPI는 제가 또 분석해서 또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께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마 이번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핵심이죠. 강한 압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 강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장난 아니죠? 근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니까 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금리 인하라도 해서 어떤 좀 유권자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2021년 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건 진짜 정확한 데이터죠. 경제성장 둔화를 보여주는 데이터도 나왔고,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근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러한 진전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PI는 말 그대로 일단 전망은 나쁘진 않습니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러나 CPI 발표가 뭐 이렇게 예상한다고 해서, 예측한다고 해서 실제로 될 때도 있었지만 또 아닐 때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volatility, 하나의 변동성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인하론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양한 지표들이 나쁘지 않아요. 네, 실업률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올랐고, 이 비농업 분야 신규 고용 건수가 그때 20만 6천 명 나오면서 조금 가라앉았죠.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죠. 그렇지만은 그는 이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가 대거 하향 조정됐다 그랬었죠. 그런 것들, 4년 만에 가장 둔한 수준으로 위축됐다. 뭐 다양한 것들 천천히 냉각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단행해서 총 2회 할 것이라는 관측도 서서히 다시 나오고 있다. 근거는 둔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걸로 인해서 연내 2회.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23일 남아있는 FOMC 회의 발표인데요. FOMC 회의 발표는 6.7, 야, 계속 확률이 떨어지고 있네요. 10.3에서 7.2에서 6.7,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서서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정도로 올라간다면 뭐 9월에 금리 인하 단행은 뭐 매우 확실해지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두 자릿수만 받쳐줘도 9월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 만약에 9월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간만에 금리 인하 첫 단행을 시작한다면 11월에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미국 대선일이 있기 때문에, 대선일이 있든 없든 FOMC 회의는 진행되니까요. 얼마든지 군불 뗄 수 있으니까. 제롬 파월은 정치적인 요소를 전혀 배제한다, 완전히 배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정치와 경제가 나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연계가 돼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7월 31일 현지 시간 7월 31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날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CPI 발표일 7월 11일. 7월 11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8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9시 30분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정보를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하세요. 모든 투자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 돈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지, 뭐 유튜버 돈으로 유튜버가 판단해서 유튜버가 책임지는,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책임지는, 내가 판단하는 나의 투자니까 어떤 게 궁금하면 본인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찾아보기 싫다,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런 걸 공개해드려야겠죠.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방송 진행을 위해서.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순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7월 CPI 발표 몇 시야?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마저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것마저 찾기 귀찮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투자에 열성적이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열성적이고 와 나 진짜 이번 어떤 이런 게 진짜 기회일 것 같아. 야 언제 하지? 야 그러면 이번 주 그래? 7월 11일 목요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 한국 시간이야? 미국 시간은 아침 8시 반이고 한국 시간은 밤 9시 30분이야.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하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하니까 월화수는 살짝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나 CPI가 좀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뭐 많이 흔들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안 찾아본다는 것은 별로 딱히 열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잔소리니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필요해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 방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구독자는 솔직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이탈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 조급한 정도, 내가 필요한 만큼, 네 그런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플은 일단 거시경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리 좀 해드릴게요. 지금의 장을 담대히 또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 지표, 네 당연히 필요하죠. 이걸 모르면 목요일 전까지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이유도 모른 채 막 흔들리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지표, 제가 암호화폐 지표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자, 암호화폐 4가지 지표를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네, 그 회원가입을 제가 종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안 이런 거 너나 많이 봐. 그러면은 굳이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만큼 많이 시달리겠죠. 이런 위치들 제가 많이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좀 세우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로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도 열려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감안을 해야겠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만큼은 아니길 바라야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또 회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비밀 차트인데, 비밀 보조 지표인데,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와 우리 리플만의 이슈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저희 코인캐스 채널에서 큰 도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따가도 또 연계지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7월 13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약식 판결, 작년 7월 13일에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토레스 판사의 그 판사마다 그 신속성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토레스 판사의 판결 기간이 그 기간적인 성향상 움직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또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변동성일 때 손 놓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변동성이 있을 때 차분하게 대비해서 이 변동성이 지나갔을 때 후회 없는 투자가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를 잘 하셔서, 네, 지금 흔들릴 때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죠. 이때는 전략을 잘 짜시는 거고, 궁극의 큰 성과, 또 큰 결실을 맺는 길로 가기 위한 또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검색하시다가 저희 채널을 발견하시게 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들은요, 네,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내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몸이 적당히 으슬으슬하고 뭔가가 좀 그러면 뭐 시킬 수 있겠죠. 야 몸이 으슬으슬한데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볼래? 내 몸인데 누구한테 찾아보래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몸이 좀 약간 안 좋아져. 좀 심각한데 그러면 그때도 과연 시킬까요? 그때는 여러분이 찾아볼 겁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조급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보를 찾는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것들을 짚어드리지만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이번 주에 이런 변동성들 잘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진짜 다시 또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또 진짜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가 한 11시 나 11시 반쯤에 또 두 번째 방송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때까지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활기찬 아침 되시고 모닝커피 한 잔씩 하시고 다들 출근하시는 시간들이겠죠? 네, 출근 시간대에 들어주신 여러분께 특히 더더욱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여러분의 위치에서 늘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